보통 리츠를 배당 인컴 투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배당을 뭐 15, 미국에서 15%만 떼기 때문에 큰 상관 없는데,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배당이 회사 레벨에서 세금을 안 떼기 때문에 개인 그 세금, 그 밴드에 따라서 브라켓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요. 근데 15%가 아니에요. 뭐 39% 내는 사람도 있고 뭐 25%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번에 그 팬데믹으로 폭락했을 때 미국 은퇴 기자 많이 넣어줬어요. 그 성장주 많이 팔아주고, 저 같은 경우는 배당을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좀 이중 과세로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미국의 IRA 같은 이런 은퇴 계좌에 넣게 되면은 세금을 아예 양쪽으로 안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점이 많이 있어요. IRA에 이런 리츠를 넣으면요. 그래서 많이 사줘가지고 계속 팔로우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리츠에 그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리츠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렌트비 수교율이죠. 렌트 컬렉션. 그리고 리츠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렌트 컬렉션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렌트비를 못 받게 되면요, 부동산 가치가 훨씬 커져요. 그래서 렌트비를 수거를 뭐 한 5% 못하면 부동산 가치는 뭐 보통 8%, 뭐 많게는 뭐 10%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는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는 말 그대로 오피스예요. 그래서 빌딩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아파트먼트는 뭐 미국에서 하는 콘도 뭐 4층짜리, 혹은 아니 대도시의 뭐 높은 빌딩 뭐 10층짜리, 20층짜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높은 빌딩이 많지 않습니다. 네,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안과, 이런 스페셜티 닥터들, 이런 조그만 오피스가 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눠지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프리스탠딩하고 쇼핑센터가 있어요. 이 프리스탠딩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 단독 건물, 맥도날드라든가 뭐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가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건물 단독으로 뭐 상점 하나만 넣고,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만 넣고 뭐 이렇게 운영은 되는 것입니다. 뭐 쇼핑센터 같은 경우도 뭐 리테일 이런 옷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건물 하나가 있으면은 가운데다가 앵커라고 하죠. 뭐 그 슈퍼마켓 하나 넣어놓고 옆에 잘게 쪼개가지고 1층, 2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1층짜리가 대부분이에요. 미국은요. 굳이 높이 질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세탁소, 여기는 뭐 스파, 여기는 뭐 네일, 뭐 여기는 뭐 술 파는데, 여기는 뭐 UPS 조그만데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렌트비가 전체적으로 숫자는 뭐 이렇게 이거 화면 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좋아졌다. 네. 그냥 뭐 느낌만 보면 됩니다. 뭐 이게 몇 프로고 뭐 7.8%에서 뭐, 네, 뭐 1% 늘었고 그런 거보다 숫자가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쇼핑센터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리테일 쪽에서 이 렌트비, 이 수거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거의, 이게 보통 쇼핑센터 같은 경우 80%면 거의 전 그 코비드 사태 발생하기 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리치를 다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형태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네, 빨리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창고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존 수혜를 많이 받고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창고를 아마존이 빌려 쓰고 뭐 많이들 빌려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네, 대표 회사는 프롤로지스가 있죠. 네, 티커는 PLD. 그래가지고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 온라인 이런 소비에 수혜를 받았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오피스입니다. 네, 오피스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입주해가지고 건물을 쓰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회사가 뭐 보스턴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거는 티커는 BXP인데요.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회사들이 추천이 아니라 그냥 그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각각의 어떤 형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UDR이라고 하죠. 네, 아파트먼트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도 각자 아파트 이런 리츠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 지역별로 어디에 집중돼 있고 이런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는 고급, 어디는 살짝 뭐 중급, 어디는 뭐 저가. 네,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꼭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회사 그 프레젠테이션을 꼭 확인해야 돼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리얼티 인컴, 요거 같은 트리플렛이죠. 그리고 티커는 O. 이게 바로 그 프리스탠딩 형태예요. 그래서 트리플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NNN 합니다. 입주자가 뭐 세금, 뭐 건물 관리비, 보험비, 건물 뭐 홍수나거나 피해받을까봐 보험비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입주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기간이 보통 막 10년, 15년 장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되게 안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금리 인상기에는 살짝 불리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오늘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해요. 근데 나는 오늘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10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10년 있다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10년 있다가 다시 렌트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금리가 다시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금리 인상의 수혜를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장점으로는 이런 데 안정적이에요. 몇 달 렌트비를 밀리거나 못 냈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웬디스라든가 이런 뭐 타코벨 뭐 이런 주유소 이런 데 같은 계속 열었죠. 물론 뭐 LA 피니스 같은 경우 좀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프리스탠딩 그 건물을 갖게 되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많이 하고 그래서 단독 건물을 많이 쓰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또 유명한 회사죠. 네, 내셔널 리테일 프로퍼티라고 얘는 그냥 NNN이에요. 그냥 트리플 넷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꼭 단독 건물만 쓰는 거 아니고요. 상점 두세 개가 모여 있는 조그만 건물 이렇게 모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가 있죠. 던킨 도넛. 그리고 옆에 다른 뭐 여기 뱅커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여기는 술을 파는 이런 스토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스타벅스죠. 예, 드라이브 스루.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샌드위치 집인데요. 얘도 드라이브 스루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에센셜 먹는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그 건물을 빌린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네, 리얼티 인컴 이 입주 브랜드들입니다. 다 대부분이 이렇게 뭐 드라이브 스루도 있고 좀 안정적인 형태의 그 브랜드들이 많아요. 네, 스테이플은 뭐 조금 뭐 지금 힘들긴 합니다만, 네, 애플비도 문을 못 열어가지고. 근데 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약 70%가 에센셜 비즈니스였어요. 이번 팬데믹 때 영향을 안 받고 문을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가 아무래도 다른 리츠 그 쇼핑센터 대비 좀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페더럴 리얼티라고 하죠. 네, 뭐 60년 이상 배당을 네, 뭐 배당 킹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소매 판매 쪽으로 런뭐 옷가게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커왔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거기 로데오 거리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쇼핑으로 쫙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은 뭐 밥 먹는 데 있고 위에는 뭐 사람 사는 데 있고 아니면 오피스를 쓰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도 이런 홀푸드 같은 앵커를 딱 가운데 넣어놓고 양옆으로 조그만 상점들을 운영하는 형태도 있어요. 보통 리얼티 인컴이 이런 프리스탠딩 형태의 많이 비중이 높다라고 하시면 보면 돼요. 이런 페더럴 리얼티 같은 경우도 이런 소매 판매, 이런 뭐 옷가게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쓰고 이런 형태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페더럴 리얼티 같은 경우 주가 하락이 더 심했어요. 아무래도 에센셜 비중이 리얼티 인컴보다 작으니까. 이래서 이런 비중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을 좀 알고 특성을 알고 투자하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킴코 리얼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소매 이런 뭐 옷이라든가 뭐 룰루레몬 이런 네, 리테일 업체들 있죠. 이런 애들이 많이 이렇게 입점돼 있는 빌딩들을 유지를 해요. 네. 그런데 킴코도 이런 형태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프리스탠딩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센터인데 슈퍼마켓을 앵커로 놓고 옆에 조그만 리테일 스토어들, 자영업자들 빌딩들이 있어요. 그래서 킴코 같은 경우 주가 하락이 왜 더 심했냐면은 전에 이렇게 형태를 보면은 이런 옷가게라든가 사람들이 좀 즐기고 여가 시간 보내는 형태의 쇼핑센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얘들도 여기 보면 드라이브 스루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리스탠딩 빌딩도 킹코도 하고 있다. 근데 비중이 아무래도 좀 낮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심했다. 근데 렌트비 수거를 한 거 보니까 이번에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킴코를 추천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리츠의 포트폴리오가 어디에 특화됐나를 봤는데 주가 하락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뭐 50% 빠졌다가 계속 기고 있어요. 근데 렌트비는 이거 비교했을 때 하다가 쭉 올라왔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킴코 그리고 티커는 킴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비를 얼마나 수거했는가 보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쭉 느낌 보시면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뭐 7월 달 대비 요게 4월, 5월, 6월, 7월, 8월이에요. 근데 이것도 살짝 뭐 7월이 줄긴 했는데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거의 평균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스탠딩 그 단독 건물이라고 쉽게 보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상승 잘했다. 특히 이제 쇼핑센터 같은 경우가 50%였는데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살짝 기는 애들은 뭐 투자 고려 해볼 만한 거죠. 이런 거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리츠 회사들이 보유한 쇼핑몰이 2,700개입니다. 이 쇼핑센터는요. 그리고 프리스탠딩 뷰티 같은 경우는 16,000개예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크다. 미국 리츠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렌트비 이후에 혹은 렌트비를 지금 못했다 이러면 돼요. 이게 뭐 굳이 차이를 나누자면은 이렇게 그 포베런스 같은 경우가 살짝 좀 더 안 좋은 걸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디퍼럴 같은 경우는 조건마다 다른데 밀린 금액을 리스 기간 뒤로 연계해 주는 것이 보통의 경우예요. 근데 이런 포베런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합의 내용에 따라서 렌트비를 깎아주거나 상한을 아예 중지해줘요. 아무래도 만약 제가 건물을 빌렸을 텐데 야 나 아무래도 이제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더 이제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야 그러면 내가 요번에는 아예 30% 깎아줄 테니까 좀 버텨봐라. 네,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거겠죠. 이거를 포베런스라고 해요. 근데 굳이 나누는 것보다 이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도 낮았다가 살짝 올라온 걸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때 살짝 보면은 1%였다가 1.5%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대세 트렌드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냥 감소 추세를 보면 이제 다음 달에 9월 달에 이게 딱 올라오면은 좀 이제 조심을 하겠죠. 근데 보통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크레딧 마트래. 크레딧 마켓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스를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해요. 그래서 영향이 온다면 내년 뭐 3월, 4월 혹은 뭐 6월 요맘때 영향이 오지 지금은 영향 오긴 힘들다. 아무래도 나는 비를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1순위로 내야 되는 렌트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2008년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거는 4년 뒤 2012년도예요. 2008년도에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런 MBS, 이런 CLO, 이런 파생 상품들 가격을 다 덤핑 쳐버려가지고 쭉 하락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실생활에 이 메인 마켓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시간이 뭐 3년에서 4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위치들이 그런 걸 좀 더 관찰을 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그리고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15%에서 많이 줄었어요. 아예 아파트처럼 내려오다가 올라가진 않고 그냥 줄었어요. 근데 6월 달에 상당히 이 폭이 늘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뭐 다시 내려왔다 올랐다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7월 달에 이 거의 뭐 1%예요. 그렇다가 2% 늘었어요. 그래서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느낌이 되게 다 뭐 괜찮아요. 리치 같은 경우요. 그래서 리치를 볼 때 꼭 그 실적 발표에서 얘네들이 렌트비를 얼마나 수거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리치마다 이렇게 뭐 한 지역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그만 회사들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츠가 각각의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고 각자의 그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주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리치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지금 상태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